어느새 여행은 나에게 채움이 아닌 비움이 되었다. 비움이 있어야 다시 찰 수 있듯 비우고 돌아보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여행이 되었다. 비단 여행이란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미리 샅샅이 조사해보지 않아도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만 있는 곳이 아니어서 좋았다. 언제나 그곳이 변함없길 바라는 일상의 여행지를 소개해본다. 그곳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 역시 당신의 일상이 휩쓸리듯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영혼같이 머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책 읽는 목소리 로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여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행 마니아가 아니어도 답답한 일상이 사회적 거리 제한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바이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일상여행가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일상으로 바꿔주는 책입니다.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진아 작가와 뼛속 깊이 데이터화되어 있는 이성적인 제임스 작가의 글, 일상여행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상의 정의는 무엇일까? 국어 사전에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고 나온다. 즉, 일상은 평범하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다.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쓰는 글을 바탕으로 특정 단어와 함께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을 도출해보는 소셜 분석을 해보면 일상의 연관 단어들은 이렇다. 굉장하다, 어마무시하다, 연예인 등이 나온다.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도구는 없을까? 일상을 조금 더 깊게 관찰해보자. 일상을 분류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일상은 수많은 평범한 행위들이 모여서 평범한 하루를 만드니 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먹기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 삶의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일하기이다. 이외에도 영감 얻기, 사색하기, 책 읽기, 교류하기 등이 있다. 이렇게 바쁘게 일상을 살아냈으면 쉬어가기도 빠질 수 없다. 이러한 동사들이 어떻게 특별해질 수 있을까? 그 마법의 도구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행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일상과 다르게 그 시간 동안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여행은 사실 행위 자체는 일상과 아주 유사하다. 먹고 마시며 영감 얻고 사색하고 책도 읽는다. 여행지에서 타인과 교류도 하며 쉬어간다. 요즘은 일하며 여행하는 디지털 노마드도 흔해졌다. 그럼 대체 왜 여행과 일상은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것일까? 여행에서 우리의 행위 자체는 일상과 비슷하지만 감정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여행이 주는 단절, 분리, 다름, 확장, 연결, 배움, 치유 등은 우리에게 낯섦, 그리움, 새로움, 재미, 행복이라는 감정을 더해준다. 여행 중 낯선 취향을 마주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일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당한 여백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평범한 행위는 특별해진다.
이 특별함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여행지로 떠날 수밖에 없다.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는 우리를 미식을 위한 100만 가지 여정으로 이끈다. 먹기라는 행위가 이토록 남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책 읽기라는 행위를 위해 태어난 공간도 있었다. 북구 서점은 내 일상을 책을 통한 특별한 여행으로 만드는 큐레이터까지 존재한다. 카페 홈즈는 추리소설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잠시 런던의 베이커가로 옮겨놓는다. 파주 지혜의 숲은 말 그대로 솟아오른 책들의 공간이다. 북파크 라운지는 리클라이너 체어에 기대어 남산의 숲자락을 엿보며 전문 바리스타가 만들어준 커피향을 맡으며 책을 탐닉할 수 있는 최고의 서재이다. 또한 일상에 빠질 수 없는 일하기를 위한 장소는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각별하다. 코워킹 스페이스 형태의 세 곳은 모두 한강, 호텔, 높이라는 장치를 통해 일상을 분리시킨다. 그리고 일에 전념한다. 다른 공간도 유사하다. 각자 나름의 숨겨둔 무기가 있다. 페이퍼는 비밀 책방 컨셉으로, 서사 당신의 서재는 나만의 서재 컨셉으로, 노드 서가는 한강에 숨겨진 서재 컨셉으로 일상을 멈춰서게 한다. 일에 전념했다면 사색하기를 통해 색다른 여행을 시작할 수도 있다. 담빛 예술창고와 대나무 숲이 이를 극대화했다. 물론 동네에서 여행을 하고 싶다면 2호선을 타고 합정역에 내려보자. 합정 종이 잡지 클럽은 나에게 수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며 깊은 사색 속으로 안내한다. 이제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과 교류하는 여행을 원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해방촌 론드리 프로젝트로 가서 빨래를 돌려보자. 새로운 판타지가 시작될 수도 있다. 또한 낯선 취향을 만나면 다른 시공간을 여행하고 싶다면 남의 집을 찾아도 된다. 이제 잠시 쉬어가고 싶다면 1호선 종점으로 가서 해당화 사진관을 가도 좋다. 수동 카메라를 어깨에 들쳐매고 구도심을 멍하게 돌아다니면서 순간을 저장하자. 사진관에 돌아와서 따끈한 사진을 받는 순간 사진의 온기는 나의 일상을 치유한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속초에도 가보는 것은 어떨까? 속초의 산과 바다는 온전한 휴식을 선물한다. 숲속 작은 영국 호텔 같은 설악 켄싱턴 호텔은 국립공원을 나에게 빌려주며 쉬라고 말한다. 도시 안에서 쉬고 싶다면 후암동으로 발걸음을 옮겨봐도 좋다. 후암 서재를 비롯한 프로젝트 후암의 공간들은 나에게 매력적인 후암동을 제대로 소비하며 쉬게 한다. 가능한 것만 꿈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던 이효리의 말처럼 당장 시원하게 사표내고 세계여행을 떠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가슴속에 세계여행에 관한 꿈을 품고 서점에서 여행책이 쌓여있는 매대 앞을 서성인다. 한 달 살기부터 명화 감상까지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정확하게 실체화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준용 상명대 교수는 논문에서
마케팅의 관점이 니즈에서 욕구를 넘어서 욕망으로 전이한다고 했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가성비 좋은 패키지 여행 상품보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한 달 살기 여행이 더 마음을 사로잡는다. 일 잘하는 법이나 업무 스킬 책보다 퇴사 후 세계 여행하는 꿈을 자극하는 책이 더 매력적이다. 남의 집.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타인의 취향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닐까. 그 지역 사람들의 취향을 접하면 색다르게 느끼고 신기해하고 재밌다고 생각한다. 법정 스님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교류를 통한 낯선 취향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은 또 하나의 여행이 된다. 남의 집을 창업한 김성용 대표는 여행 비용을 낮춰주고 싶은 것이 가장 컸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행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하다. 남의 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여행 왔다라고 많이 표현한다. 거실에서 멘토링과 타인을 초대하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고 그것이 확장되어 현재 남의 집이 되었다. 거실형 에어비앤비, 가정집 거실에서 집주인이 취향을 나누는 거실 여행 서비스 등으로 남의 집을 말한다. 김 대표는 집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이라는 회사 비전을 세웠다. 게스트들에게 남의 집 호스트는 원주민이 되고 남의 집 거실 하나하나가 놀이터이자 여행지가 된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도 여행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주제는 정말 소소한 것들이 많다. 좌석, 퍼즐, 보드게임, 여행, 한복, 디저트, 혼자 일하기, 세컨드 하우스, 가수 이소라 등등 아주 많다. 나오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은 마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 담빛 예술창고. 담빛 예술창고는 폐양곡 창고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기능을 상실한 남송 창고를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창조되어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휴식과 문화 및 전시 공간인 담빛 예술창고가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카페가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한가운데에 전국 최초로 설치된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모습이 눈을 꽉 채운다. 카페에서 댄잎차를 마시며 대나무 오르간 연주를 감상하다 보면 끝없는 초록빛 상상이 펼쳐진다. 꼭 성공하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상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삶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씩 상상해야 한다. 갖지 못할 것이라도 하지 못할 것이라도 꿈꾸며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은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놓고 할 수도 있다. 아늑한 내 집 소파에서 차 한잔 하면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공간은 그 경험을 더욱 극대화한다. 담빛 예술 창고가 바로 그 공간이다. 마치 스프링보드와 같다. 넓고 높고 게다가 자연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끝이 없는 그곳은 나의 상상도 끝이 없게 확대한다. 차 한잔 하다가 시선에 들어온 자연에 매료되면 잠시 관방재림을 걸어도 좋다.
그렇게 걷다 보면 나의 세계는 더욱 또렷해지곤 한다. 론드리 프로젝트. 유리창 너머 바 테이블과 의자들은 작은 동네 카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빨래방일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들어가니 기분 좋은 커피 냄새와 세탁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 나온다. 집 이외의 공간에서 빨래를 해본 경험은 외국 출장 가서 호텔에 세탁기가 없어서 빨래방을 갔던 적 뿐이다.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니 마치 여행지의 이방인이 된 느낌이 든다. 처음 보는 친환경에 향도 좋은 프리미엄 서비스들은 신기한 경험이었고 새로웠다. 이제 세탁실을 나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자리를 골라 앉아 책을 꺼낸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기다리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주위를 둘러보니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탁기가 내 빨래를 리프레시하는 동안 내 기분 역시 리프레시돼 가는 느낌이었다. 여행 가서 경험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 여행을 가서 에어비앤비에서 자고 동네를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 경험. 생각해보면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의 연속이다. 내가 새롭게 경험한다고 생각하니 일상이 특별해지고 여행이 되는 것이다. 론드리 프로젝트도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그 공간에 가면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빨래방이 일상적이면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워커힐 라이브러리. 강변북로를 따라 우측의 한강을 보며 서울을 지나 구리로 넘어가기 직전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이 보인다. 마치 서울을 탈출하는 느낌이 든다. 워커힐 호텔은 다른 도시 호텔에 비해 면적도 널찍하고 아차산에 접해 있어 마치 산속에 들어가는 것만 같다. 워커힐 라이브러리 자체 공간도 좋지만 이곳까지 찾아오는 과정이 일상을 벗어나는 느낌을 준다. 워커힐 라이브러리는 로비와 책장으로 경계를 만들어 분리되어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들어오면 다른 세상이 나타난다. 번잡한 호텔 로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곳은 정말 도서관에 온 것만 같은 상상을 하게 한다. 이제 나는 글쓰기를 위한 일상이 아닌 공간으로 왔다. 입장료는 따로 없기에 10,000원 넘는 가격의 커피가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마치 해리포터 영화를 촬영한 뉴욕 공공도서관을 작게 축소해둔 것만 같은 이곳은 나의 글쓰기를 위한 하루를 선물해줬다. 켄싱턴 호텔 설악.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영화에 등장하는 1930년대 동화적인 풍경에 옛 동유럽 호텔을 연상케 한다. 일출 명소를 아둥바둥 찾아가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뜨면 설악산의 일출을 볼 수 있고 조식을 먹다가 고개를 돌리면 설악산의 절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호텔을 나서면 걸을 수 있는 평범한 산책로가 국립공원이고
걸은 지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설악산 입구에 서 있다. 박물관이라도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이곳의 테마는 켄싱턴 호텔 설악으로 개명하기 전 켄싱턴 스타호텔로 명성을 떨쳤던 당시 흔적들이다. 7층이 가수들이었다면 8층은 배우들로, 6층은 각국 대사관, 5층은 스포츠 스타들의 기념 명패와 사진들이 객실 문 앞에 가득하다. 현대 쿠킹 라이브러리. 새로운 레시피를 탐색할 수 있는 요리책의 도서관이자 미식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게 해주는 레스토랑이고, 동시에 직접 요리를 체험하도록 돕는 친절한 주방이 한데 모여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다. 레시피를 통해 오늘 진행할 요리의 경로와 방법, 요리법에 대한 계획을 가다듬었다면 미식이라는 목적을 위해 바쁘게 움직일 차례다. 식도락은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국적인 모습과 맛은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지에 있다는 만족감을 제공한다. 눈으로 그 이국적인 형태와 색감을 보고 코로 낯선 향을 맡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낯선 경험과 현지인과의 느슨한 교류, 이 모든 것이 여행지 식사에 담겨 있다. 이 값진 경험이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가능하다. 도서관보다는 아늑하고 레스토랑과 카페보다는 특별한 그곳은 하루 동안 식도락 여행을 다녀오게 한다. 담양 중로원. 흙내음과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냄새가 합쳐져 서 있는 것만으로도 초자연적인 느낌이 든다. 중로원의 입구로 옮기자 일본의 여느 신사를 방문하는 듯 크고 초연한 푸른 정문이 돌계단 위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아주 조금 걸어 들어가자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파라다이스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기억 속에 꼭꼭 눌러 담기 위해, 이 아름다운 정원을 조금 더 기억하기 위해 땅부터 하늘까지 천천히 이 숲을 음미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일상 속 내가 지켜왔던 작은 책상 자리에 비하면 무시무시한 아름다움과 거대한 자연이 있었다. 하늘 아래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대나무가 깔려 있었고, 수천 그루의 대나무가 만들어내는 바람 소리와 지푸르게 뿜어내는 초록빛의 영롱함이 자연과 자연을 만든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까지 들게 했다. 이런 자연의 거대함에 마주하면 누구라도 스스로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 순간 이 거대한 자연 세계 안에서 작고 연약한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존경심이 들면서 동시에 경이로운 신비감에 마음이 겸허해졌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는 이상향, 파라다이스는 사실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해 왔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 이 앞에 크고 작은 일들만 쫓아 비명을 지르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느리게 공간을 소비하다 보면 갖고 있던 걱정까지 사라진다. 새로운 계획이나 다짐을 하게 된다. 목적 없이 걷던 길에서 목적이 생기게 된다. 고민,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올 수 있는 신비한 공간, 대나무 숲길로 일상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한강 한가운데서 오롯이 글을 쓰고 책을 읽는 낭만을 꿈꿔온 모든 이들에게 안락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노들서가에는 브런치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정해진 좌석에는 일반인들도 같은 선상에 앉아 동일한 공간에서 마음껏 글을 쓰고 작업할 수 있다. 누군가는 책을 읽기도 하고 조용히 뜨개질을 하기도 한다. 타닥거리는 타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자연스레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떠오른다. 독서가 여행이라면 마치 예정에도 없고 겪어보지도 않은 곳을 운 좋게 친절하고 완벽한 가이드를 만나 무료로 떠나게 된 것과 다름없다. 한 권의 책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그 세계의 여행자가 되는 셈이다. 여행 전날 밤의 설렘처럼 선택한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이 설레고 뜻깊어지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종이 세상 속 여행을 충분히 탐닉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일상을 여행으로 만들고 싶었다. 간혹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고 싶고 내가 연예인이 된 느낌, 굉장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공간에서 시작된다. 머나먼 타국의 여행지로 떠나지 않아도 특별한 공간에서 나의 시간을 간직하면 그것이 바로 여행이다. 곧 일상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일상 속에 숨어 있지만 잘 모르던 곳들, 알고 있었지만 주목하지 않았던 공간들, 이런 곳들을 모아서 누구나 일상 여행을 즐긴다면 일상이 더 이상 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일상 여행가는 시작되었다. 우리가 함께한 22곳의 공간,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찾을 공간으로 일상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